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대회가 8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2개 등 총 7개 메달을 확보해 종합 1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선수들과 양궁연맹은 대회의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흥행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강채영 선수가 중국의 주징이 선수를 7대3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리커브와 컴파운드에 출전해 금메달 2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목표로 한 전 종목 석권에는 실패했지만 2년 전 베를린 대회보다 메달을 더 따내며 한국 양궁의 관재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마음에 기분도 너무 좋고 어머니의 고향도 광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간 열린 광주 세계 양궁 대회에는 76개 나라 7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세계 양궁 연맹 회장은 한국의 민주주의 상징인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이 열린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대회 전반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Competition has been fantastic. Very well organiz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here. The feeling in the city, the passion, the heartbeat of the sport here, you can really feel it. 하지만 경기 관람 환경과 흥행 면에서는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대회 개막 전후로 판매된 입장권은 전체 목표량의 75%에 그쳤고 이 중 대회 기간 현장에서 팔린 입장권은 2%에 불과합니다. 또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장 곳곳에 설치한 대형 텐트는 정작 관중석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일부 팬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양궁 선수권 대회는 큰 대회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조금 홍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관람 환경과 흥행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 채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이곳 광주에서는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가 늘면서 과거에 만든 저수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저수지조차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전남 무안군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122mm, 도심도 들녘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나달이 맺혀있던 벼 825헥타르를 비롯해 논콩 140.5헥타르, 참깨 20헥타르 등 전남에서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도 비로 인해서 발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재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닥쳤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자포자기 상태죠. 뭐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만 해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관측된 날은 평균 0.4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극한 호우 관측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1990년부터 10년간 0.3일이었던 극한 호우 일수가 최근 5년간 1.2일로 하루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광역시도 같은 기간 0.8일이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하루 80mm 이상 폭우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관측된 날도 평균 1.9일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3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존 저수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200곳이 넘는 저수지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사면 유실, 시설 파손, 제방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경북, 제주와 충남, 충북과 전남, 전북과 세종, 부산과 광주, 경기도와 강원도 등 도시와 농어촌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저수지에서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위험하다고 여겼던 저수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 2000년 이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 25곳 가운데 15곳은 사전에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진 곳이었고 이 중 그나마 안전하다고 평가된 C등급이 11곳, 양호하다고 판단된 B등급도 1곳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내 17,000여 저수지 중 C등급 이하는 절반을 넘습니다. 실제 2002년 태풍 루사 때 무너진 강원도 강릉의 동막 저수지는 직전 정밀 안전 진단에서 C등급이었고 경북 영덕의 묘국 저수지는 B등급을 받고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물 붕괴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수지 기능 보강 그리고 피해 확률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수지는 위험이 감지되더라도 허용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보관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 그 사이 또 다른 폭우가 닥치면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내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산 능선마다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km 길이의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주민 설득 끝에 지하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유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산 능선을 따라 세워진 고압 송전탑. 우뚝 솟은 송전탑 사이 전선이 마을을 휘감습니다. 최근 광야급 일대에 이런 송전탑이 추가로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흐르면은 안 좋다고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자꾸 전해지고 내려오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송전망. 대개 땅 위 송전탑을 짓고 송전선로를 잇는 방식입니다. 미관을 해치고 건강 영향 등을 이유로 전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세운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자원이 풍부한 북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공장이 많은 남부 지역으로 전달하는 게 과제입니다. 대규모 송전망 조성 계획을 두고 우리처럼 주민 반발이 컸는데 이들이 택한 방식은 전면 지중화였습니다. 땅 밑으로 초고압 직류가 흐르는 이른바 전기 아우토반. 쥐트링크 건설 현장입니다. 독일 최대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로 남북 700km를 땅 아래로 잇게 됩니다. 총 비용은 16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상화 방식보다 몇 배 더 비싼 규모입니다. Auch politischen Widerstand der betroffenen Gemeinden und Städte. Und daraufhin hat der Gesetzgeber beschlossen, diese Leitungen als Kabel zu verlegen, die öffentliche Akzeptanz für diese Vorhaben zu steigern. 투명한 정보 공개와 끈질긴 주민 설득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민감한 내용을 뺀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청회뿐 아니라 소규모 간담회가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Auch sehr frühzeitig auf die Öffentlichkeit zuzugehen, dass man hier durchaus auch wichtige Informationen erlangen kann für die Genehmigungsverfahren, aber vor allem natürlich durch die persönliche Präsenz auch Vertrauen.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모든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신뢰를 쌓은 뒤 적절한 보상이 함께 이뤄지면서 독일 국토를 종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Und mit im Laufe der Zeit, die Entschädigung ist ja erst später besprochen worden, als wir den Leitungsverlauf beeinflussen konnten und dann zur Entschädigung kam, fiel die Sache natürlich leichter.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채택했습니다. 해상뿐 아니라 육상으로도 지역 재생에너지를 송전해야 하는데 거센 주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독일의 과감한 투자와 소통 방법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피싱 사기는 보통 보이스피싱, 또 모르는 데서 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접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으로 결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 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어떻게 유출된 건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강모 씨는 아침에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 12분부터 2, 3분 간격으로 6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 결제됐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금액을 줄여 다시 결제가 시도됐습니다. 그렇게 밤사이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황당한 경우거든요.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서 링크를 누른 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자고 있는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제된 상품은 숙박 여행 상품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티켓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도 없고 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다는 강 씨는 카드 도용 의심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취소 불가였습니다. 해외여행 티켓 등은 결제 즉시 구매자에게 전달되다 보니 규정상 환불이나 취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 리조트나 아니면 해외 사파리나 이런 거에서 사용을 해서 당일날 아니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최근 카드사 등에 접수된 유사 피해 신고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계는 해외 티켓과 같은 상품은 취소 환불이 까다로운 점을 노리고 특정 사이트에서 이 같은 결제가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이 같은 유형을 보이는 결제가 계속되자 해당 사이트의 정산 지급을 보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와 결제 대행사, 카드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 유출 아니고 저희 시스템 문제 아니고 이거는 스미싱이라든지 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빠져나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2의 KT 사태가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이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 가슴 속의 이야기를 꺼내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식에 또다시 몸서리쳤습니다. 토요일엔 민주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고 수요일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옆자리의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감으면 한강의 소설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꽃이 핀 쪽으로. 눈을 감은 어머니들의 머릿속에 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그림같이 펼쳐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아름다운 꽃 무릎 속에서 정말 평안을 유지해라 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야 하늘나라 꽃 무릎 꽃밭으로 영원히 전부 거리 모여라 한 것이에요. 이거.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들은 5월이면 들판의 꽃도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가누기 힘든 슬픔과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가슴을 쓰다듬고 위로를 받으면서 모진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며칠 전엔 민생 회복 쿠폰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꽃무늬 옷도 사 입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꿈꾸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일상의 행복이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어머니들의 민주주의는 그냥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내 자손들이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것,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란다며 5월 어머니들이 전하는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는 다음 달 21일까지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참사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23년간 무한공항 둔덕을 방치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임에도 경찰은 이를 수사하기는커녕 사고 조사위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에 참사 책임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 사고조사위의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장성군 삼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예초기 작업을 하다 튄 돌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앞서 오전 7시 20분쯤 광주 북구 망월동에서는 벌초를 하던 70대 여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초 작업 시 긴팔, 긴바지를 입고 보호대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환자는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는 등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고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굵직한 스포츠 국제대회가 전남 곳곳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나흘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위해 세계 랭커 골프 선수들이 전남을 찾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